원앤투 바깥쪽 스윙 삼진. 수원의 9회 말은 없습니다. KBO 리그 언제나 타이브레이크를 승리하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 이름은 KT 위즈. KT가 지금 올라오게 됐습니다. 두산이 원하는 대로 됐죠. 됐죠. 사실. 네. 왜냐면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두산이 12승 4패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SSG전에서는 오히려 밀렸어요. 밀렸고. 아마 내심 두산은 KT가 올라오기를 바랬을 거예요. 왜냐면 네. 이 상대 전적도 좋은데다가 좋은 정도가 아니라 뭐 이렇게 기량 차이가 숫자적으로 보면 네. 타율도 3할 1푼 5리 2할 4푼 6리, 홈런도 22개 11개, 득점은 118개 69득점, 평균 자책점이 3.77에 6.99예요. 네. 그러니까 압도적입니다 두산이. KT전 상대로. 예. 그러니까 내심 뭐 기다리고 있었겠죠. 일단 뭐 와일드카드 역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봤을 때도 단 한 번도 지금 4위 팀이 5위 팀에게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심 좀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고 아마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저는 두산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KT가 끝까지 또 이 타이브레이크 경기를 하고 왔고, 네. 그리고 체력적으로 분명히 힘든데 이게 또 잠실구장에서 펼쳐진단 말이에요. 예, 예. 잠실구장에서 올 시 7경기를 두 팀이 치렀는데 두산이 6승 1패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네. 네, 압도적입니다. 네. 네, 그런데다가 아마 두산 베어스는 곽빈이 나올 겁니다. 예. 곽빈이 올 시즌 KT전에 성적이 5승입니다. 5승. 올 시즌 5승. 곽빈은 지금 거의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네, 6경기 5승의 평균 자책점이 1.51이에요. 그러니까 KT 타자 가운데 곽빈 선수의 공을 공략한 선수가 제대로 공략한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네. 천성호 선수 하나, 김상수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로하스, 뭐 강백호, 뭐 김민영 이런 선수들 모두 곽빈 선수에게 약했거든요. 특히 이제 강백호 선수가 곽빈 선수에게 엄청 약해요. 네. 그래서 시즌 곽빈 선수가 KT전 마지막 등판에 강백호 선수가 안 나온 적도 있어요. 네. 곽빈 선수의 공을 너무 못 쳐서. 네, 네. 그래서 아마 요거는 그 와일드카드전은 두산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리즈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KT 같은 경우는 SS전에서도 투수들을 총력전했기 때문에 거의 뭐 던질 수 있는 투수 최상의 컨디션 선수를 다 던지고 바로 다음날 경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이제 쿠에바스가 선발로 나오겠죠. 예. 쿠에바스가 나오고 아마 2차전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벤자민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하면 와일드카드 이제 그 타이브레이크 경기에서 이제 투수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측하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지금. 예. 예측하기가 좀 어렵긴 어려운데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두산이 유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두산이 2021년에 키움과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1차전을 패하고 2차전 승리하면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네. 1차전을 한번 패하더라도 바로 이제 2차전이 또 홈에서 계속 이어지고 무승부만 내더라도 끝나죠. 4위 팀이 올라가니까 바로 끝나죠. 굉장히 유리한 조건 네, 아니겠습니까? 두산이 아마 1차전에서 끝내게 되면 네. 날짜적으로 여유가 좀 있거든요. 네, 이틀 네. 쉬고 들어갑니다. 네. 네? 이틀 쉬고 이제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든요. 와일드카드 2차전이 없죠. 그다음에 하루 휴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준 플레이오프 들어간단 말이에요. LG와의 경기가. 그러니까 두산은 1차전에서 끝내고 올라가고 싶어 할 것이고 KT는 뭐 없습니다. 뒤가 없어요. 네. 네, 그냥 계속 좋은 투수 내서 그냥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상대 전적에서 워낙 밀리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 제가 봤을 때 와일드카드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뭐 이 경기 역시 또 그 타선 얘기는 뭐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아니 뭐 기록은 다 준비해 왔어요. 네네네. 근데 보면 그 두산 베어스 타자들이 강승호, 정수빈, 조수행, 김재환, 이유찬, 양의지, 허경민, 김재우 7, 8명 정도가 네. KT전에 너무 좋아요. 어. 그런데 KT 타자 가운데 두산전 성적이 좋은 선수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로하스 선수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두산 베어스 투수들의 공을 KT 타자들이 정규 시즌 내에서는 공략을 못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다가 곽빈이라는 확실한 카드가 나오게 되면 KT 타자는 더 고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냥 와일드카드 1차전에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봤을 때 한 7, 80% 넘는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거기다가 또 두산 베어스가 불펜진이 좋잖아요. 좋죠. 네, 마무리 투수도 확실하고. 네. 또 발 빠른 선수도 좀 있고 조수행 선수도 있고 뭐 정수빈 선수도 있고. 예. 특히 이제 장성호 선수의 이제 도루 저지율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까 네, 네. 그 두 선수를 막는데도 굉장히 힘들어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전에서 또 한 점 뽑을 네.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다가 두산은 KT보다 확실히 유리한 게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큰 경험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뭐 정수빈, 뭐 김재우 선수도 그렇고 양의지도 그렇고. 그러네요. 네. 근데 또 KT도 경험적으로 보면 만만치가 않죠. 왜냐면 김상수도 경험이 많고. 맞죠. 그리고 이제 한국 시리즈 몇 년 전에 이제 우승했을 때 그 멤버들이 사실 그대로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도 두산 베어스 선수들보다는 경험이 적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두산 베어스는 항상 이 가을 야구에 대한 DNA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워낙 이제 포스트 시즌만 가면 좀 잘했던 기억들이 좀 많이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이번 와일드카드전은 누가 봐도 두산 베어스가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체력적으로나 뭐 상대 전적으로 보더라도 두산 베어스의 압승이 사실 예상이 되는데 야구라는 스포츠가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단기전에 또 주는 어떤 그 중압감, 압박감, 사실 선수들이 느끼는 부담감. 근데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업셋을 이제 기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포스트씬의 묘미거든요. 그렇죠. 재미고. 예. 그런데 또 정규리그를 생각을 해보면 네. 확실히 이제 그 정규리그에서 윗순위를 차지한 팀들이 포스트씬 계속 올라가는 게 예. 아무래도 이제 그림이 좋죠. 예. 보기가. 그 작년에도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뭐 두산이 탈락하면서 NC가 올라갔습니다만 NC가 그 이후부터 좀 업셋을 했잖아요. 올라가면서. 네. 예전에 또 키움도 그랬었고. 근데 졌잖아요, 결국에는. 네, 결국에는 KT한테 2경기 이겼다가 3연패해서 아. 한국 시리즈 KT가 진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아래 팀에서 올라가는 팀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려운 게 사실 이 포스트 시즌 제도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포스트 시즌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업셋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위에 있는 팀들이 계속 올라가서 뭐 한국 시리즈 뭐 기아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참 재밌는 포스트 시즌 전 대진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기팀도 많이 또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통의 강호도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네. 이번 포스트 시즌은 다른 해 펼쳐졌던 포스트 시즌보다 확실히 재미적으로 보면 팬들의 관심도를 끌기에는 충분한 저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한 줄 평은요. 한 줄 평은 두 팀 중에 한 팀은 올라간다. 정확하시네요. 똑똑해져. 야구로 올라야 된다.